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바로 열어볼게요.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방산주라 하면 잠깐 급등하고 변동성 큰 테마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최근 들어서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오늘 북한 쪽에서 뭐 미사일 관련돼서도 또 한 번 이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된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작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 테마에 대한 이슈와 함께 주가가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은 방산주라는 기업들의 특성은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라든지 이러한 섹터들이 올라오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미없는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민감한 변화들이 조금씩 변화의 조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가 여기저기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이슈, 뭐 아직까지 이제 러시아가 확연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이쪽에서 일부 이제 우크라이나의 국경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무기라든지 일부 부대에 대한 투입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며칠 전에 UAE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 시설의 침공을 또 당한 모습이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북한의 지속적인 발사체에 대한 압박 흐름과 함께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속에서 방산주들의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현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성장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4분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방산주들의 수주가 집중되는 시기고 그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가 이번 1분기에 있을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관심도를 조금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깐 움직이는 작은 방산주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좀 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도 LIG 넥스원은 뭐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것이다라는 리포트 한국항공우주도 나왔었고요. 그런 종목들을 좀 위주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사실 방금 말씀 주셨던 한국항공우주가 오늘은 큰 기업 중에 가장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UAE 쪽에 뭐 훈련기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먼저 좀 수주에 대한 확정을 지어놓은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을 좀 언급을 드려볼까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다렸던 수주 소식이 드디어 전해졌습니다. UAE 쪽의 천궁 쪽에 대한 수주 소식이 전해졌죠.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었고요. 총 사업 규모 대비해서 한 60% 이상의 수주를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수주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동사의 앞으로의 수주 잔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거기 또 가서 많은 수주 활동을 좀 펼치고 계시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요.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최근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EPS의 추정치 하향에 따라서 목표가 상향이 나오는 섹터라든지 종목군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요. 지난 12월 달 이후부터 NH, 신한, 유진, 한화, 대신, IBK, 삼성까지 주요 증권사들이 모두 다 목표가를 7에서 8만 원대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8만 원 이상의 목표가도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결국은 동사가 올해의 이러한 수주 흐름을 바탕으로 올해와 내년도까지의 실적을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벌어졌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배당의 매력도 자체도 커질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가 가진 강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주가 흐름 보시면은요. LIG 넥스원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까지 여력이 좀 남아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주가 64,100원 선인데요. 목표 주가 8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신고가 갔을 때 한창 올라갔을 때 이러다 10만 원 가는 거 아닌가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단 한 템포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목표 라인 8만 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죠. 김민진 차장의 갈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태로 다른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좀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고요. 네. 또한 정책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관련주 좀 투자를 해봐도 조심스럽지 않나 싶기도 한데 괜찮을까요? 사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예. 이번 뉴스 소식 자체가 기회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한 해 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주요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스테 임플란트가 작년 연간 기준 179%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덴티움 같은 경우도 70%, 디오도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 대비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신흥국들의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오미크론발 이슈 때문에 다시 임플란트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우려된다라는 이슈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는 오스테 임플란트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들에게 반사이익 수혜로 주가 급등을 만들어냈지만은 이후에는 사실은 오스테 임플란트라는 1등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하향 움직임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밸류에이션 하향이 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기회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사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예전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묶이면서도 주가의 흐름이 참 긍정적이었는데요. 저희 대표적으로 바라볼 만한 종목 여쭤보기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는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네. 있잖아요. 우선 이번에 이제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예. 갑자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스테 임플란트도 사실은 훨씬 더 좀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신라젠은 소액주주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이제 횡령 이슈라는 점, 거기에 더해서 일부 이제 또 횡령 금액을 회수를 했다라는 점, 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금 구조가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좋은 영업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두 개의 기업을 단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오스테 임플란트 상황이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대답해 주시기 좀 곤란하셨을 텐데 일단은 그래도 신라젠보다는 조금 양호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주셨으니까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말조차 참 조심스럽네요. 저희 바로 추천 좀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해온 기업은 덴티움이라는 예.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바탕으로 한 신흥국 쪽의 임플란트 쪽의 성장을 바탕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 회복을 좀 보였었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작년도 4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1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분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4분기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강력한 거리두기 규제 이슈 때문에 사실 국내 매출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의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중국 쪽에 대한 이 국립병원의 여러 가지 치과용 소모품에 대한 매입 현상,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부담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동사 같은 경우는 민간병원 쪽에 굉장히 좀 확대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임플란트 쪽에 대한 식립의 굉장히 초창기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더욱더 양호한 성과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언급드렸듯이 오스테 임플란트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사이익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최근 시장의 조정과 함께 주가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현 구간 부담은 없는 자리라는 판단하에 목표가는 72,000원 선, 손절가는 55,3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갈 테마가라 임플란트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는 덴티움 받아봤고요. 목표 라인 72,000원, 손절가 55,300원 짚어드리면서 저희 갈 테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 됐네요. 오늘은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